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딩 파는 언니입니다. 첫 영상인데요. 어떤 주제를 할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공인중개사에 합격해서 현재 중개법인에서 빌딩 매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얘기는 바로 공인중개사에 어떻게 합격했냐, 바로 합격 비법이겠죠. 첫 번째로 오늘은 제가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정말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기도 했고 가장 힘들었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제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우연한 기회에 그냥 갑자기 결심해서 7개월 만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후기 이런 거 보면 3개월 만에 합격했다, 4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후기를 아예 보지 않고 주위에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무작정 너무나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모하게 도전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대, 70대 어르신들도 하는데 내가 못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잠깐 그만두고 쉴 틈에 3개월 정도 먼저 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 한 4개월은 회사 다니면서 하면 되겠지 라고 일단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안 될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전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론 제가 다른 분들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프로필에도 소개를 했지만 아나운서나 기자 그리고 정치권, 교육계, 외국계에서 이렇게 14년간의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경험도 있고 상식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단 두 가지에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첫째, 부동산, 두 번째, 주식. 요즘에는 정말 모두가 하는 건데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주택 청약이 10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 그렇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를 보면 3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어요. 4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어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는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 가면 대부분이 올해가 처음이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공부해보고 합격하고 나서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학원에 오는 많은 분들은 아주 오랜 기간 이 시험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5년 전에 한 5개월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다시 첫 해부터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다 본인은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면 초반인데도 그분들은 8, 90점을 받아요. 저는 어땠겠어요? 아마 처음 모의고사에 60점, 50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알아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답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후기나 이런 걸 보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그분들은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예전에
그 공부를 책을 한 번이라도 사서 보셨고 공부해야지 하고 오랜 시간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올해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네, 90% 정도는 그런 분들이에요. 아예 경험이 없고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지만 분명히 그분들은 예전에 뭔가 관련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 법 쪽의 일을 좀 아시거나 아니면 책을 사서 몇 번 보셨거나 인강을 들었거나 시험을 봤거나 이런 분들이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4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의 90%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는 저분들도 어쨌든 저는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3월 중순이 좀 지나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7개월, 10일 정도 딱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져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주위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전혀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멘탈이 정말 흔들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하기 부끄럽거나 쑥스럽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그냥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올해가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 흔들리시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나름 상식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했고 뭐 여기서 대학 얘기까지 하기 그렇지만 흔히들 말하는 그 스카이 대학의 Y대학교, 네,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나름 나도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처음 수업을 학원에 들으러 갔는데 2달 반 동안 이미 이제 3월 정도면 2번 넘게 2번의 진도가 끝나고 3번째 반복 학습이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정말 1도. 그냥 아랍어 같은 기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영어는 어림짐작해서 어느 정도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랍어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2달 동안 이 아랍어를 듣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10월에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멘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저에게는 되게 좋은 멘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학원에 보면 앞에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가 다닌 학원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학원생을 수백 명, 뭐 수천 명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진짜 올해 처음인 사람은 여기 500명 중에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본인이 확신하건대 본인이 이때까지 많은 경험을 한 가운데 대부분 재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 예전에 공부를 했던 분들이다.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첫 모의고사, 2번째 모의고사에 80점, 90점 받을 수가 없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물어봐도 그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라고 물어봐도 저도 처음인데 그냥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어쨌든 물론 제 주위에 이번 올해도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정말 원래 머리가 진짜 비상하신 분이에요. 공부가 체질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10,000명 중에 1명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3개월 만에 합격한다는 건 10,000명 중에 1명이 정말 머리가 좋고 그날 운이 정말 좋아서 합격이란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신이 한 만큼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멘탈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흔들리시면 이 시험은 끝까지 정주행하실 수도 없고 합격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멘탈을 꼭 부여잡고, 아, 저 사람들은 이미 나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멘탈을 꽉 부여잡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걸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 비법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합격 비법은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잠깐 멈춘다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뭐 7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었으니까 가능했지 않았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사회생활도 오래 했고, 친구들도 많았고, 모임도 많았고, 이런 거를 줄인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공부를 한다는 걸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오픈하지 않았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가족들만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요즘 뭐하고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보자, 만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얘기들 20개 중에서 하나 정도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오픈하지 않았고 뭘 하는지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내가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되는 얘기들을 굳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정말 소수한테만 오픈하시고 그동안 해왔던 취미생활, 뭐 모임, 그다음에 뭐 시간을 뺏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연락을 잠깐 멈추시고 이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도 뭐 3개월 공부하고 4개월은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3개월이 딱 됐을 때 나가기로 했다는 회사에 못 가겠다,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완전 이 공부에 올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3개월을 이미 했는데 못 붙을 것 같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나머지 이 기간에 올인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 1년을 버리겠구나. 만약에 떨어지면 내년에 나는 과연 또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올해 떨어지면 저는 그냥 회사를 다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면 합격은 해야겠고 그러면 진짜 올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4개월 남았을 때는 정말 제 모든 걸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거의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공부하는 학원에 2층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때 맞춰서 친구들이 와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니까 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오면 그냥 거의 1시간 반 정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 1시간 반이 다였고 예전처럼 만나서 뭐 영화도 보고 음악회도 가고 수다도 정말 오래 떨고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연락이 오면 그냥 올해는 내가 좀 뭐 하는 게 있어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올해 연말에 우리 만나자 즐겁게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이 아무리 뭘 하냐고 물어봐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바쁘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합격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합격을 꼭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동안 시간을 투자해 왔던 많은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친구들, 인간관계를 잠깐 멈추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어내라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추시라는 거죠. 저도 사실 많은 걱정을 했어요. 이러다가 뭐 내가 이때까지 했던 활동이나 뭐 모임이나 친구들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기간 동안 멀어질 친구면 어차피 평생 갈 친구는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뭔가 내가 잃는 게 있다면 그거는 나와 인연이 아닌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그냥 정말 공부에 올인했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친구를 만나러 가도, 뭐 취미 활동을 하러 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즐겁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굳이 소문도 많이 내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올해는 내가 좀 바빠서 못 볼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고 친구 관계를 잠깐 멈추시고요. 시간을 소비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세이브하는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합격 비법 세 번째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체력을 길러라, 그리고 유지하라 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수록 체력이 유지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사실 남들보다 일반적인 여성분들보다 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오랫동안 운동을 했고, 어릴 때 운동선수 생활도 했었고요. 아주 어릴 때. 지금도 일주일에 많으면 5번, 적게는 3번. 이렇게 운동 습관이 몸에 배인 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에 전혀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책상에 앉아만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힘들고, 나중에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저녁이 되면 다리가 이만큼 붓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처럼.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체력이 없으면 못 버티겠구나. 그리고 어떻게든 운동을 해야겠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제가 마지막 4개월 동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했던 방법은 집까지 걸어오기였어요. 사실 일반적인 걸음으로 치면 저희 집까지 뭐 4, 50분 정도 걸리는데, 저는 키가 큰 편이고 걸음이 빠른 편이라서 걸어오면 한 3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매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유일하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이고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독서실에 있다거나 계속 공부만 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오고 몸살이 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한 번 아프잖아요. 저도 여름에 한 번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 정도를 통째로 날린 적이 있어요. 와, 이게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다시 페이스를 찾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그냥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 흘려들을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아프고 진짜 여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안 아프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막 진짜 비타민을 3개씩도 먹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과일이나 뭐 이런 거를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고, 영양제도 빠지지 않고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뭐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몸에 좋은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저는 따뜻한 차를 늘 마셨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간식 있잖아요. 저는 되게 고민을 하다가 소리 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땅콩을 먹었어요. 땅콩이 뭐 약간 씹는 맛도 있고 뭐 호두나 땅콩 이런 견과류가 머리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동안 정말 몇 킬로의 땅콩을 먹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땅콩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는 무리 가지 않으면서 체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마지막 3, 4개월을 두고서는 체력 싸움이라는 게 맞거든요. 엉덩이에 오래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체력이 좋은 사람만 가능해요. 안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조금 진득하게 내가 이 공부를 마치겠다라고 했으면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앉아 있으려면 정말 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운동하는 방법이 하루에 2-3시간씩 소비하시는 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안 되고 뭐 공부를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뭐 몇 정거장 좀 전에 내리셔서 걸어 가신다던가 그런 거 있죠.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 수 있는 패턴을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패턴을 찾아서 그 운동을 하루에 40분 정도 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릴게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요, 제가 멘탈적으로나 뭐 체력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얘기들을 했어요. 첫 번째 영상이라서 많이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편에서는 제가 했던 데일리 스케줄 뭐 이런 것들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서 2번째 영상, 3번째 영상 이렇게 합격 비법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진짜 얼마나 막막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기분을 느껴본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늦게 시작하는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좀 젊었을 때 할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고 정말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합격한 사람도 똑같이 그걸 했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합격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믿으시고 그냥 오늘도 묵묵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멘탈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합격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멘탈을 잘 잡으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시간 관리 잘 하시면서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1월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1월 말로 가고 있으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진짜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편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